네, 안녕하세요. 저는 한국 외대에 다니는 장현준입니다. 지금 젊은 세대를 영끌 세대라고 부릅니다. 영혼까지 끌어모아서라도 그 돈으로 집을 산다. 김현미 장관께서 영끌해서 아파트를 사지 말고 차라리 청약을 기다리라고 발언하셨는데 이게 당사자들이 느끼는 것과는 거리가 좀 클 것 같아요. 청약은 사회 초년생들에게 그야말로 그림의 떡 같은 겁니다. 영끌하지 말라고 장관께서 말씀하셨지만 정작 그 밑에 공무원들의 주택구입연금 대출은 지난 8월 말에 1,000억 원을 돌파했고요. 이렇게 정부가 주는 시그널이랑 실제로 보여지는 모양새랑 차이가 나니까 거기서 젊은 세대는 힘이 빠지게 됩니다. 부동산 정책이 신뢰를 주지 못하는 상황에서 젊은 세대가 느끼는 무력감에 대해 패널들은 어떻게 생각하는지를 듣고 싶습니다. 네. 자, 이른바 영끌에서 집 사는 젊은 세대에 대해서 김현무 국토부 장관이 했던 발언에 대해서 느끼는 청년층의 솔직한 소회를 말씀해 주신 것 같고요. 자, 그에 대한 반응을 좀 짧게 들어보고 나서 저희가 다음 순서로 넘어가겠습니다. 자, 이것도 역시 청년의 질문이니까 청년이 먼저 답변하시면 어떨까 하는데요. 박성민 위원부터 얘기하실까요? 네, 그 영끌 발언 말씀해 주셨는데 그 영끌이라는 단어 자체는 사실 뭐 사회적인 현상을 어떻게 보면 하나의 단어로 또 치환을 한 부분이기 때문에 그 발언의 진위를 뭐 떠나서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뭐 굳이 지적할 필요는 없는 것 같습니다만 다만 그런 부분이 있습니다. 앞선 이제 시민 패널께서 말씀을 해주셨던 것처럼 사실 청년들은 굉장히 절박하지 않습니까? 집을 구하는 것 혹은 나의 집을 가진다는 것에서 가질 수 있는 그 안정감, 청년들에게 집이 어떤 의미인가 여러 가지 본질적인 좀 질문을 해볼 수 있었던 그런 논란이었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런 부분에서 좀 청년들에게 사실 부동산 정책이 다가감에 있어서 분명 어떻게 보면 좀 청년들의 절박함을 잘 이해하고 있는가라는 의구심은 끊임없이 던져야 되고 끊임없이 성찰해야 되는 부분이라고 보는데요. 이런 점에서 말씀하신 것처럼 그 사회 초년생들에게 정말 그림의 떡일 수 있다라는 부분들, 청약 혹은 여러 가지 정책에 대해서 언급을 해주셨는데 저는 이런 공급 부분에 있어서 청년들이 정말 이 집을 구함에 있어서 진짜 과감한 좀 우선순위를 부여받을 수 있어야 하는 측면도 있다고 봅니다. 어떻게 보면 지금까지는 청년들에게도 공급의 어떤 순서가 돌아갈 거다라는 뭔가 희망적인 이야기들이 계속해서 오갔지만 사실 현실적으로 부동산 정책을 바라보고 있는 청년들의 입장에서는 이런 이야기들이 뭔가 먼 나라 이야기처럼 느껴질 수 있는 부분이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이런 건 단순한 선언적인 뭐 정책을 설명하는 과정에서 해소될 수 있는 그런 불안감은 아니라고 생각하고 정책을 이제 국민 앞에 소개를 했을 때 어떻게 해서 청년들이 정말 이 정책의 혜택을 받을 수 있는지를 명확하게 좀 보여줄 수 있는 지표들이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그런 부분들이 제가 말씀드리는 이제 우선순위를 부여하거나 혹은 여러 가지 배려들이나 여러 가지 제도들을 통해서 좀 보완해 나가야 되는 부분이라고 생각하고 이런 부분들에 있어서는 조금 더 과감할 필요가 있다고 봅니다. 사실 이제 그 야당 국민의힘의 비상대책위원이 아니라 저는 저 지금 부동산 피해 당사자로서 좀 뭔가 이 여당 의원님들께 좀 부탁을 좀 드리고 싶은데요. 저희는 좀 그런 생각이 듭니다. 이게 부동산 정책이 23번이 나왔어요. 23번이 나오는 동안 어떤 느낌이 들었냐면 약간 나를 쫓아다니면서 우리 정부가 나를 괴롭히고 있다라는 생각이 들었어요. 좀 돈 좀 모아서 우리가 갭 투자 말고는 집을 살 방법이 없다. 뭐 그런 얘기들이 있어서 어떤 친구들은 갭 투자를 준비하려고 열심히 모았더니 갭 투자를 막아버렸어요. 그리고서 뭐 다른 걸 준비하니까 또 막혀. 계속 도망다니다가 23번째 요놈하고 잡힌 게 지금 이 청년들의 분노들을 다 끌어올린 거거든요. 어떤 친구가 그렇게 얘기했어요. 자기가 그 결혼을 하고 나서 처음에 집 사지 말고 우리 전세하자 그래가지고 전세를 했다는 거예요. 결혼할 때. 자기가 방문을 열 때마다 그 부인한테 너무 미안하대요. 그때마다 이거 집을 샀어야 되는데 내가 못 샀다. 그런 마음들 다 겪고 있거든요. 저출산 문제를 이야기하고 청년들한테 뭐 취업 얘기하고 다 좋죠. 다 좋은데 결국 저출산이라는 게 가족이 형성이 돼야 그러니까 결혼을 해야 뭔가 해결되는 문제 아니겠습니까? 우리가 결국 결혼이라는 게 우리 때는 집도 없이 살았어. 우리 때는 사글세로 살았어. 이걸 가지고는 해결이 안 되거든요. 이거는 오히려 이 여야를 떠나서 박성민 의원님이랑 저랑 같이 공감해야 되는 문제인 것 같은데요. 다들 맞벌이하고 있습니다. 직주 근접이 필요할 수밖에 없어요. 근데 그거 가지고 젊은 사람들이 뭔가 헝그리 정신이 부족해서 집에서 좀 멀리 살면 어때? 심지어 이제 여당 의원님들 이런 말씀을 하시니까 여야를 막론하고 집 좀 멀면 어때? 지하철에서
맞벌이하는 가정에서 애를 키워야 되는데 어떻게 지하철에서 멀게 살겠습니까? 지하철에 가까이 있어야 그나마도 애도 빨리 픽업해서 애도 키우고 뭐 밥도 하고 할 수 있는 건데. 그런 면에 있어서 지금 우리 부동산 정부 우리 질문자께서 말씀하셨던 내용 저도 10분 공감하고 있고요. 집을 못 산 사람으로서 그런 부분에 있어서 우리 특히 이 부동산 정책에만큼은 우리 정부 여당과 이 정부 여당이 정말 뼈저리게 책임지고 인사 과감하게 단행하고 적극적인 정책까지 아니어도 이제 적극적인 정책한다면 무섭습니다. 솔직히 어떻게 뭐가 나올지 무서우니까 그것까지는 아니어도 좀 우리들 마음 헤아려줘가지고 좀 이 집 살 수 있도록 여러 가지 좀 고민을 정말 필요한 고민들을 많이 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네, 마지막으로 그걸 당부를 드리겠습니다. 제가. 네, 좀 짧게만 이 시간 관계상 돌아가면서 얘기를 하는 걸로요. 두 분 의원도 의견 말씀해 주시죠. 먼저 하시죠. 제가 먼저 할까요? 네. 일단은 우리 청년들이 집 문제로 고민을 하는 걸 보고 저도 이제 기성세대, 저는 청년이라고 계속 생각하고 있는데 이제 기성세대가 돼버렸는데 정말 죄송하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제가 집 가지고 돈 번 사람은 아니지만 우리 때 걱정하던 집이라는 거 정말 멀게만 느껴지고 어려운 거였는데 정말 제가 이렇게 그 수십 년, 3, 40년 지나고 나서도 안 달라질 거다. 저는 그때는 그렇게 생각 안 했어요. 이거 나중에는 우리 애들 장가갈 때는 이런 일은 없겠지 그렇게 생각을 했는데 안 변했구나 하는 생각이 너무 죄송하고 미안한데 근데 지금 이제 예를 들어서 정책으로만 따지면 단기적으로는 아까 지금 말씀하신 역세권의 1인 가구형 그런 공공주택을 새로 짓든가 아니면 기존에 있는 걸 매입해서 좀 리모델링 하든가 이런 걸 적극적으로 청년 주택 정책으로 여러 가지 정책들이 나오고 추진되고 있습니다. 근데 저는 이제 근본적으로 이 문제를 이제는 한번 근본적인 문제를 고민할 때가 됐다. 이게 정부가 정책 한두 개 내서 해결이 되고 안 되고 할 문제가 아니고 문재인 정부는 잘했고 또는 문재인 정부는 잘못했고 박근혜 정부는 잘했고 이런 정부 차원의 문제도 아닙니다. 수십 년 대한민국 기성세대가 이 문제를 지금 풀지 못하고 있는 거거든요. 근데 그 이유가 뭐냐? 저는 근본적으로 이 화두를 한번 던져보고 싶어요. 집은 사는 거, 바잉하는 게 아니고 사는 거다, 리빙하는 거다. 이 철학이 우리 사회에서 합의가 돼야 된다. 이건 뭐냐? 이 주거 문제에 대해서 주거의 공공성, 이 주거를 공공이 책임지는 이런 포션이 대한민국에서 이게 한 절반 정도는 차지해야 집은 지금 주택은 시장이다, 시장 논리다. 이게 너무 강해요, 우리 사회가. 집이 시장인 한 땅 갖고 있고 집 가지고 있는 사람이 갑이 되는 겁니다. 그래서 대부분의 땅 없고 집 없는 사람은 이게 쫓아다니게 돼 있는데 이걸 해결하는 방법은 기본적으로 적어도 1인 가구에 맞는 또는 2인 가구에 맞는 4인 가구에 맞는 그런 공공주택들이 적어도 서민들한테는 자기 소득의 한 15%나 20% 정도면은 걱정 없이 주거 생활을 누릴 수 있는 이런 공공적 인프라를 만들기 전에는 시장 원리에 의해서 가면 어떤 시장도 이 많은 서민들의 이 애환을 해결해 줄 수는 없다. 그런데 이거는 결국 예산에 대한 큰 결단이 필요한 거예요. 사회적 합의가 필요한 건데 저는 이 개별적인 집값 상승을 위한 정책 이것만 가지고는 안 되고 기본적으로 공급 정책에 대한 공공의 역할 이거에 대한 여야의 좀 본질적인 토론이 필요하다. 네. 청년으로서 네, 서일정 의원님. 네, 미얀마의 옛날에 버마였죠. 그 내윈 장군이 정권을 잡고 난 다음에 미얀마 경제를 보니까 90% 이상이 미얀마 경제에 화교가 갖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어떻게 했느냐, 어느 날 갑자기 화폐 계약을 했습니다. 그래서 화교들이 다 거리로 뛰쳐나오고 정신병자가 생기고 정말 혼란이 있었습니다. 그때는 내윈 장군이 나라를 경제권을 다 쥐었다라고 생각을 했어요. 3년 정도 지나니까 어떻게 했냐, 화교들이 다 일어났습니다. 해외에 있는 인맥으로 연결된 화교들이 미얀마에 사는 화교들한테 돈도 빌려주고 물건도 사가고 하면서 3년 되니까 다 회복을 하더라는 거예요. 무슨 얘기냐, 시장이라는 것은 급격한 조치나 규제로는 안 된다는 거예요. 지금 이 정부가 어떻게 했습니까? 23번 규제를 했고요. 모든 거 법으로 해결하려고 그러고 있습니다. 시장을 말살시켰고 돌아가는 작동의 기능을 멈추게 한 게 이 정부입니다. 그래서 지금 현재 사회적 합의라고 그러는데 시장 경제에서는 사회적인 합의가 나올 수가 없어요.
수요와 공급이 작동되는데 보이지 않는 손이 작동되고 있는 거잖아요. 자, 그렇지만 일정 부분에서는 또 사회적인 합의로 해가지고 지원할 수 있는 부분도 있어요. 그러나 이 전체를 다 묶어서는 안 된다는 거예요. 박원순 서울시장이 어떻게 했습니까? 370여 개 이르는 재건축, 재개발을 다 취소를 했습니다. 저희 당에서 1기 신도시 5곳이 있어요. 일산, 분당 같은 데가 이미 30년 넘고, 그래서 여기는요, 도로가 잘 되어 있고 또 모든 상하수도가 들어가 있고 전기시설 모든 것이 다 잘 되어 있어요. 여기가 지금 160에서 220%의 건폐율을 갖고 있는데 이걸 400% 정도 올려가면 30만 호 정도의 공급 효과가 있어요. 이거 냈거든요. 하자. 여당이 안 받습니다. 문제는 공급이 딸리는데 수요는 많고 안 올라갈 수 있습니까? 지금 이 정부에서는 이 젊은 사람들의 꿈을, 이 집 사는 꿈까지도 깨버렸어요. 이생진망이라고 그러잖아요. 이생에서 집 사기 틀렸다는 거예요. 망했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런 부분도 정말 이 시장의 기능에 맡겨서, 아까 우리 김 의원님께서 얘기를 하셨는데 소유하려고 하는 거 잘못됐다고 얘기를 하셨어요. 아닙니다. 시장 경제를 지향하는 나라에서는 소유할 사람 소유하게 해주고, 렌트할 사람 렌트하게 해주고, 또 렌트하다가 살 사람 또 가게 해주고, 이러한 사다리가 잘 연결이 돼 있어야 돼요. 이 기능을 지금 다 완전히 멈춰버린 게 이 정권이에요. 그래서 저희가 회복할 수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어떻게? 공급을 골고루 하고요. 또 특정 지역이 부촌이 있을 수도 있습니다. 그러면 다른 지역을 부촌으로 교육 시스템이라든가 아니면 문화의 시스템, 여러 시스템을 보강을 하면서 거기를 더 더 잘 만들고 더 발전을 시킬 이러한 생각으로 접근을 해야 이 문제가 풀릴 일이지. 네. 지금처럼 규제가 모든 것을 해결해 주는 것처럼 23번의 규제로 막 해서 젊은 사람들한테 꿈을 깨는 일은 없었으면 좋겠습니다. 네.